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3J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볼링 게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볼링 게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링핀이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고요. 볼링공은 좌우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볼링공이 던져질 위치에 볼링공이 오면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빠르게 마우스를 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볼링공이 던져지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볼링이 굴러가는 속도가 결정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링공이 굴러가다가 핀에 부딪히면 보시는 것처럼 핀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링핀이 다 넘어질 경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볼링핀이 다시 놓여집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게임입니다. 먼저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볼링핀과 공 등에 대한 모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블렌더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모델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볼이라는 이름으로 볼링 공이 있고요. 그리고 핀이라는 이름으로 볼링 핀이 한 개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볼링 공과 볼링 핀이 놓여질 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핀 밑줄 포스라고 시작되는 이름의 오브젝트가 총 10개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위치는 각각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이 10개의 오브젝트는 볼링 핀이 놓여질 위치를 미리 잡아둔 것입니다. 이 10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에 이 볼링 핀이 10개 놓여질 것입니다. 이 모델 데이터를 3.js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gltf 형식으로 익스포트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메뉴 항목으로 익스포트 했습니다. 볼링.glb라는 파일명으로 익스포트 했고, 해당 데이터는 이 강좌의 설명을 보시면 소스 코드와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좌의 실습을 위해서는 3JS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GitHub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바로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3JS 소스 코드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볼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요. 다시 그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폴더 안에 앞서 말씀드린 볼링.glb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이라는 폴더 안에 basic.css, basic.html, 그리고 basic.js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들이 실습을 위한 기본 코드 파일입니다. 이 세 개의 파일들은 이 강좌의 설명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기본 코드 파일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3JS 강좌 중에서 두 번째인 기본 구성 요소와 코드라는 제목의 강좌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입니다. 기본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본 구성 요소와 코드라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에 대한 실행은 먼저 basic.html 파일을 이렇게 열어두고요. 그리고 이 Go Live 버튼을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축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서 이 콘솔 탭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코드에 대한 어떤 에러가 생기면 여기에 해당 에러가 표시됩니다. 지금 에러가 하나 표시되고 있는데요. favicon.icon이라는 파일이 없다는 에러인데 이 에러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위해서는 basic.js 파일을 열고요. 코드를 살펴보면 3JS에 대한 초기화 코드가 미리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J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3.js에 대한 강좌가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gltf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는 메서드인 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기존의 코드는 모두 제거하고요.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델 파일을 로딩하고요. 그리고 모델 파일에 대한 리소스 로딩이 완료되면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인자로 입력합니다. 모델 리소스 로딩이 완료되면 호출되는 이 콜백 함수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델 데이터 파일에 담긴 볼링 핀과 볼링 공 등을 다른 메서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밑줄 모델이라는 속성에 참조해 둡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한 뒤에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솔에 에러가 없어야 합니다. 에러가 있다면 오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JS에 대한 장면에 볼링공이 놓여질 무대에 해당하는 레인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메서드로 분리할 텐데요. 해당 메서드는 밑줄 create stage이고요. 다음처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정의하고요. 우리는 볼링공과 볼링핀 그리고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볼링 레인 간의
물리적인 충돌 검출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RMJS라는 물리 엔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ARMJS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ARMJ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HTML 파일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 에러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ARM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가 필요한데요. 해당 초기화를 담당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된 메서드가 받는 이 콜백 함수는 ARMJS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초기화 되었을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ARMJS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초기화 되었다면 물리 세계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리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객체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물리 세계를 생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자에 앞서 만들어둔 이 객체들을 넘깁니다. 이 코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ARMJS 라이브러리의 초기화와 물리 세계를 생성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물리 세계에 다음처럼 중력의 가속도 값을 설정합니다. 이 -9.8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의 가속도 값입니다. 이 물리세계에 대한 객체는 이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되므로 다음처럼 밑줄 physics world라는 속성으로 참조해 둡니다. 그리고 3JS의 메시들은 강체라는 개념의 객체로 물리세계에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 강체 객체를 담을 배열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3JS와 ARMJS 간의 위치와 회전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한데요. 이 동기화를 위한 암호의 트랜스폼 객체를 임시로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 밑줄 셋업 암호 메서드를 이 생성자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코드들은 암호.js가 성공적으로 초기화된 이후에 호출되도록 변경합니다. 즉 1위로 이동합니다. 완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초기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드 작성을 진행하기 전에 물리엔진 라이브러리인 암호.js와 3차원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3JS에 대한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js는 피지컬 월드라는 물리 세계가 있고요. 3JS는 씬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3JS의 씬에서는 물체는 눈에 보이지만 각 물체 간의 물리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 그림의 예시처럼 고양이는 이 박스 위에 허공에 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3JS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 고양이가 허공에 있으므로 떨어지다가 이 박스에 충돌해서 멈춘다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 엔진인 암호.js의 물리 세계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을 충실히 따라서 물체들의 위치와 회전값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물체가 안정적으로 다른 물체에 놓이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호.js의 물리세계 안에 있는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JS는 암호.js가 변경한 물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받아서 반영해주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물체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3JS와 암호.js를 결합하면 고양이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박스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밑줄 크리트 스테이지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델을 얻어옵니다. 블렌드에서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 레인에 해당되는 이 물체의 이름이 이 스테이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물체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위치값을 담은 포스 객체를 정의합니다. 이 메쉬에 대한 포지션의 x, y, z에 대한 값은 블렌더에서 지정한 값입니다. 즉, 이 값은 바로 이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0, 0, 0이네요. 그리고
회전에 대한 쿼터니안 객체도 정의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쿼터니안 객체는 아니고요. 쿼터니안 객체를 정의하는 4개의 값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값은 어떠한 축에 대해서도 회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량을 정의합니다. 0인데요. AMO-JS에서는 질량이 0인 강체는 지정된 위치에 언제나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레인에 해당되는 이 스테이지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즉, 지정된 위치에 항상 그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JS의 메쉬에 대한 위치를 이 포스를 통해서, 이 포스 객체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이 메쉬를 3JS의 씬에 추가해야지 화면에 시각화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처럼 스테이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O-JS의 물리세계에 추가할 강체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강체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지정할 수 있는 트랜스폼 객체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객체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폼 객체를 단위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회전값도 지정합니다. 강체가 물리법칙에 의해서 변경된 위치와 회전값을 얻을 수 있는 모션 스테이트 객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모양, 즉 형상 객체를 생성합니다. 형상 객체는 3JS의 이 메쉬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밑줄 create AMO-Shape from Mesh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생성합니다. 이 메서드는 일단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추후 구현하겠습니다. 이 강체의 형상 객체는 다른 강체와의 충돌 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AMO-JS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 객체에 여유 공간을 주는데요. 0.01로 줬습니다. 이 여유 공간은 충돌 시에
두 강체가 정확히 부딪히지 않아도 이 여유 공간 아니라면 충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강체를 생성할 때는 관성값을 계산해 줘야 하는데요. 이 관성값 계산은 ARM.js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관성값 계산을 위해서 관성값 결과를 저장할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관성값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강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강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강체 객체를 통해서 물리적인 개수값들을 설정할 텐데요. 먼저 마찰 개수를 0.5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회전 마찰 개수는 0.1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반발 개수는 0.2로 설정합니다. 이 물리 개수값들에 따라서 충돌 시에 강체가 움직이는 양상이 변하므로 이 값들을 적절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강체를 최종적으로 물리 세계에 추가합니다. 이제 이 밑줄 크리트 아모쉐입 프롬 메쉬라는 메서드를 정의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코드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밑줄 크리트 아모쉐입 프롬 메쉬는 3JS의 메쉬 객체를 받아서 강체의 형상을 BT 컨벡스 헐 쉐입 객체로 반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강체 형상은 강체 간의 실제 충돌 연산에서 사용되는데요. 사실 이 메서드에서 반환하는 강체 형상은 인자로 받은 이 메쉬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은 아니고요. 좀 더 빠른 충돌 검출을 위해서 간소화된 볼록한 모양의 형상을 반환합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제 10개의 볼링핀을 추가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메서드를 밑줄 크리트 핀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핀이라는 이름의 모델을 가져옵니다. 즉, 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회전값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볼링핀의 강체에 대한 질량값을 정의합니다. 0보다 큰 1로 정의했으므로 이 볼링핀은 중력의 벽집과 충돌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형상 객체를 정의하고요. 여백을 0.01로 지정합니다. 관성값 계산에 대한 코드를 입력합니다. 만들 볼링핀은 모두 10개이므로 반복문을 작성합니다. 볼링핀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10개의 볼링핀의 위치는 바로 이 객체들을 통해서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이 객체들은 보시는 것처럼 핀 밑줄 포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부터 10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름을 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핀 메쉬를 하나 복제합니다. 복제된 메쉬를 메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참조해 두고요. 그리고 이 메쉬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이 네임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이 이름에 객체를 얻습니다. 즉, 이 포스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객체를 통해서 실제 X, Y, Z 위치를 얻습니다. 여기서 Y좌표를 원래의 위치보다 0.2만큼 위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메쉬의 위치를 이 포스 객체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장면에 추가합니다. 아직 이 메서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호출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이렇게 호출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링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쉬의 위치는 이 포스 객체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결과를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인 위에 볼링핀이 0.2만큼 Y축으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아직 적절한 조명과 카메라를 설정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 시에 어색해 보이는데요. 이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조정하겠습니다. 카메라 조정은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값을 10으로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을 조정하겠습니다. 조명은 이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조명에 대한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다음처럼 코드를 입력합니다. 조명에 대한 색상이고요. 먼저 주변광을 하나 추가합니다. 강도는 0.1로 하고요. 이 조명을 정면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방향광을 2개 추가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방향광입니다. 색상 그리고 강도는 0.7로 지정합니다. 이 광원의 위치는 0, 2, 마이너스 3.5로 하고요. 그리고 이 광원의 방향은 0, 마이너스 0.4, 0.5로 지정합니다.
장면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광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고요. 위치는 0, 1, 3으로 하고요. 그리고 방향은 0, 마이너스 0.4, 0.5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장면을 좀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러의 아웃풋 인코딩을 sRGB 인코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밑줄 셋업 3js 메서드에서요. 이 렌더러를 통해서 아웃풋 인코딩을 sRGB 인코딩으로 이렇게 지정하고요.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전보다 좀 더 깔끔하게 밝은 분위기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배경이 아닌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렌더러 객체를 생성할 때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알파 옵션을 true라고 주면요. 이 장면의 배경이 투명한 색깔로 투명으로 채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이 돔 요소가 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돔 요소를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sic.css 파일에서요. 장면이 그려지는 이 돔 요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시 밑줄 크리트 핀 메서드로 돌아와서 이 메서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0개의 3JS를 위한 메쉬를 만들어서 장면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와 동일한 위치와 회전값을 가지는 강체를 물리세계에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설정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강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강체의 물리 계수를 설정합니다. 마찰력은 0.45 하고요. 회전 마찰력은 0.1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반발력은 1로 지정하고요. 이 강체를 물리세계의 강체로 추가합니다. 이 코드들은 앞서서 이 밑줄 크리트 스테이지 메서드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0보다 큰 강체일 경우 추가적으로 더 입력해야 될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메쉬의 유저 데이터에 피직스 바디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이 바디 객체, 즉 강체를 참조하게 합니다. 이 속성 값은 추후에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변경된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3JS 메쉬에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메쉬를 리지드 바디스라는 배열에 추가해 둡니다. 이 배열은 앞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배열입니다. 이 리지드 바디스도 마찬가지로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어떤 3JS의 메쉬에 지정할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볼링핀이 허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요. 이는 눈에 보이는 3JS의 메쉬에 대한 모습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아모.js의 이 핀에 대한 강체들은 밑으로 떨어져서 이 스테이지, 즉 볼링 레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강체의 상태, 즉 위치와 회전 상태를 3JS의 메쉬와 동기화해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강체의 상태를, 즉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3JS의 메쉬와 동기화해주는 코드를 별도의 메서드로 작성하겠습니다. 바로 밑줄 업데이트 피직스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는 델타 타임이라는 인자를 받는데요. 이 델타 타임은 렌더링된 이전 장면과 현재 장면 사이의 시간 차이입니다. 즉,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 차이 값입니다. 단위는 밀리 세컨드이고요. 이 코드를 작성해 보면요. 먼저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 시간값을 이용해서 물리 세계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내부적으로 10번 10단계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데요. 이 값이 높을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0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물리세계의 강체와 동기화해야 할 메쉬에 대해서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반복문을 작성합니다. 먼저 메쉬를 얻고요. 그리고 이 메쉬에 해당되는 강체를 얻습니다. 이 OBH가 아니고 OBJ입니다. OBJ3고요. 앞서 이렇게 3JS의 메쉬와 연결된 강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변경된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에 대한 상태는 모션 스테이트 객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모션 스테이트 객체가 유효할 경우에 월드 좌표계로 위치와 회전값을 변환해서 이 객체에 기록을 합니다. 이 객체는 앞서서 이렇게 밑줄 셋업 아무 메서드에서 미리 만들어둔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통해서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P라고 하고요. 회전값은 커턴이 아닌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의 위치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 메서드는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호출됩니다. 여기서요. 인자로 이 델타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에러가 있는데요. 이 에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위치를 얻어오는 메서드는 set origin이 아니고 get origin입니다. 이렇게 변경하고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링핀이 레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요. 이렇게요. 그런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체의 마진값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 마진값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마진값을 줬기 때문에 살짝 강체들 간에 여백값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볼링공입니다. 먼저 볼링공을 이 위치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장면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공을 만드는 메서드를 밑줄, 크리트, 더미, 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미, 볼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체일 뿐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없는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볼링공의 초기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볼이라는 이름의 모델을 얻습니다. 즉, 이 모델입니다. 이 메쉬는 다른 메서드에서도 참조되므로 다음처럼 밑줄 볼이라는 객체의 즉 속성으로 참조해 둡니다. 메쉬의 위치를 지정하고요. 장면에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하기 전에요. 이 크리트 더미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볼링공을 좌우로 자동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GS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의 스크립트를 우리의 웹페이지에 추가해야 하는데요. 추가할 스크립트는 다음 CDN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추가할 스크립트 코드가 복사되는데요. 복사한 코드를 이 HTML 파일에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볼링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SAP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from2라는 메서드를 쓰는데요. 애니메이션 대상이 되는 객체는 메쉬의 포지션이고요. 처음 위치는 이 포지션의 X축에 대해서 0.6이고요. 그리고 이 포지션의 X 속성을 마이너스 0.6만큼 이동시키는데요. 이동시킬 때 걸리는 시간은 즉
듀레이션은 1.5초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 속성을 true로 지정합니다. 반복 횟수는 무한번 반복함으로 리피트를 -1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징 속성은 power to in out으로 지정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륨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 볼륨공을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우스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이 밑줄 셋업 이벤트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마우스 무브 이벤트에서 밑줄 previous 마우스 Y를 밑줄 마우스 Y로 이렇게 값을 할당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Y 값은 현재 커서의 위치 중 Y 좌표의 값으로 할당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Y축으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 밑줄 마우스 Y와 밑줄 프리뷰 마우스 Y의 값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우스 업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즉 마우스 버튼 눌렀다가 떼는 순간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작성할 코드는 이전에 마우스 Y의 값에서 현재 마우스 Y의 값을 뺀 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마우스 커서를 빠르게 움직였다는 의미인데요. 걔를 파워, 즉 세기의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파워가 1보다 작으면요. 종료합니다. 즉 마우스 커서를 위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 볼륨공을 던지고요. 마우스 커서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볼륨공을 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이 눌렸다가 떼어진 순간에 움직이는 볼륨공의 현재 위치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볼륨공은 장면에서 제거해서 더 이상 안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줄 크리트 볼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줘서 밑줄 크리트 볼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메서드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볼링공을 새롭게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이제 밑줄 크리트볼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할 코드는 앞서 봤던 메쉬와 강체를 생성하는 코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메쉬와 강체의 위치는 이 포스고요. 이 포스 인자고요. 그리고 회전값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질량은 3으로 지정합니다. 앞서 볼링핀은 1로 했는데요. 그거보다 3배 무거운 3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이렇게 복사를 해두고요. 즉 볼링공을 복사를 해두고요. 메쉬의 위치를 지정하고 장면에 추가합니다. 강체를 생성하겠습니다. 강체의 위치와 회전값을 설정하기 위한 트랜스폼 객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객체를 이용해서 모션 스테이트 객체를 정의합니다. 강체의 형상 객체를 생성하고요. 강체 형상에 대한 여백을 0.01로 지정합니다. 관성 값에 대한 계산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적으로 강체를 생성합니다. 물리세계에 이 강체를 추가합니다. 물리 개수값을 지정합니다. 정지 마찰 개수를 0.5로 지정하고요. 회전 마찰 개수를 0.05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발 개수를 0.9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볼링 핀에서 했던 것처럼 메쉬에 대한 강체를 참조합니다.
윗줄 리지드 바디스 배열에 메쉬를 추가하고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마우스를 눌렀다가 빠르게 위로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장면이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렇게 장면이 돌아가지 않도록, 즉 회전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 오빅 컨트롤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모두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 코드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밑줄 셋업 컨트롤스 메서드에서 이 오빅 컨트롤을 생성하는 이 코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도 이 밑줄 오빅 컨트롤스를 사용하는 이 코드를 제거합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하며 다음처럼 실행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위쪽 방향으로 빠르게 마우스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링공이 밑으로 떨어져서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좌우로 움직이는 볼링공은 장면에서 제거되고 새롭게 ARM.JS의 강체가 반영된 메쉬가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볼링공은 이 볼링핀을 향해서 굴러가지 않는데요. 볼링공이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공이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체에 힘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강체에 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용할 힘의 크기와 방향이 필요하고요. 또 적용될 위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강체에 적용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데요. Z축으로만 파워에 100배 적용합니다. 그리고 힘을 적용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강체에 적용할 힘의 위치를 0.2, 0.2, 0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좌표의 기준은 강체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0.2, 0.2, 0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강체에 적용할 힘과 방향, 그리고 적용할 힘의 위치,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 강체에 힘을 적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를 그림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볼링공이고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앞에 볼링핀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강체에 적용할 힘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앞서 본 코드에서처럼 이 빨간색 화살표는 Z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파워 곱하기 100 크기의 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볼링공 강체는 Z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이 노란색 위치에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본 코드에서처럼 이 노란색 점의 위치를 0.2, 0.2, 0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 0.2, 0.2, 0은 이 좌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강체의 로컬 좌표계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이 지점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물린공은 물리적인 영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회전되면서 제도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볼링공을 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링공을 굴리고 나면 다시 볼링공을 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html 파일에서요.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try again이라는 div 요소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css에서 try agai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모두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이 try again div 요소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다음처럼 스타일을 변경되게 합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이 버튼이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이 디스플레이를 non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일 필요가 있을 때는 show라는 클래스를 지정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합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링공을 굴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버튼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볼링공을 굴리면 약 1.5초 뒤에 카메라의 위치를 이 볼링핀이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즉, 이 밑줄 크리트 볼 메서드의 가장 마지막 번째 줄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GS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서 1.5초 후에 3초간 카메라의 위치 Z값을 1로 변경합니다. 이징은 power to out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on complete 이벤트를 지정하는데요. 이 카메라 이동 애니메이션이 완료되면 이 이벤트가 호출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버튼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콘솔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네, 콜백 함수에 대한 인자에 대한 지정이므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버튼 표시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표시하는 코드는 별도의 메서드 작성하겠습니다. 밑줄 show, try again 버튼이라는 메서드이고 인자로 bshow를 받습니다. 이 인자 값이 true이면 버튼이 보이고 false이면 버튼을 감춥니다. 버튼이 보일 때는 show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버튼을 감출 때는 show라는 클래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감출 때는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1초간) 애니메이션을 수행하고요. 카메라의 원래의 위치는 -3.1입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여기 버튼을 표시해야 되는 이 위치에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버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이벤트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요. 클릭 이벤트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여기서는 볼링핀이 다 쓰러졌는지 아니면 아직 쓰러지지 않는 볼링핀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볼링핀의 개수와 넘어진 볼링핀의 개수를 얻어오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변수는 현재 남아있는 볼링핀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변수는 볼링공을 굴려서 방금 쓰러뜨린 볼링핀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카운트 핀스와 카운트 폴른 핀스가 동일할 때 볼링핀이 모두 쓰러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볼링핀은 10개이므로 각 볼링핀의 이름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앞서 볼링핀 메시의 이름을 핀 밑줄, 포스 밑줄로 시작하고 1부터 10까지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메시를 얻습니다. 만약 이 메시가 존재한다면 카운트 핀스의 숫자를 1개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 메쉬의
위치값 중 y값이 0보다 작다면 쓰러진 볼링 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폴른 핀스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넘어진 볼링 핀 메쉬는 3JS의 장면에서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무 JS의 물리 세계에서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진 볼링핀 수가 남아있던 볼링핀 수와 같다면 볼링핀 전부가 다 쓰러진 경우이므로 볼링핀을 모두 새롭게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처음 볼링공 메쉬를 다시 추가합니다. 그리고 트라이 어게인 버튼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모든 볼링핀을 다 쓰러뜨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볼링핀을 다시 배치시켰습니다. 네, 스트라이크인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볼링 게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스코어 처리라든지 플레이어가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멋진 장면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든지 또 1대1 대전 등과 같은 많은 부분이 미완성입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듯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완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